네, 2012년 7급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 분포 모양을 주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대표값에 뭐하라고?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분포야?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죠.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면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크기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외웠으면은 정답 몇 번이야? 4번 찍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너무 낭비인 것 같다. 분포 모양에 따라서 대표값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별로 나오진 않아. 근데 이것까지 내가 외워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지금 분포를 보니까 오케이 요렇게 생겼어. 근데 최빈 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온 값이잖아. 그럼 가장 확률 밀도 함수가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 여기가 뭐가 돼? 최빈 값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중앙 값은 언제 나와? 항상 중앙 값은 평균 중앙 값, 최빈 값에서 항상 가운데에서 나온다고.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더라도 평균 중앙 값, 최빈 값 순이라고. 그렇죠. 누가 더 먼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값은 무조건 평균과 최빈값 사이에 있는 놈이라고. 자, 그러고 나서 얘는 뭐야? 극단적인 값이 뭐야? 큰 값들이 극단적인 값이죠. 작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일상적인 값들이고 보통의 값들이고, 요 큰 값들은 나올 확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가 극단적인 값이라고. 근데 평균은 요 세 개의 대표값 중에서 누구? 평균이 가장 극단적인 값에 뭐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큰 쪽으로 평균이 뭐해? 치우치게 된다고. 그래서 평균은 한 요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순이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일 때는 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포를 보시고 찾아내시든 아니면 요 문장을 그냥 외워서 바로바로 찍으시든 어쨌든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풀겠습니다. x, y 확률 변수 두 개가 있는데 걔네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 시그마 y라고 하고 상관계수가 0.5일 때 요 분산값을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구해? 지금 이 확률 변수랑 요 확률 변수 둘의 차의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y의 차의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둘의 분산을 뭐하고 더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공분산 해주는 거죠. 시그마 x분의 x, 시그마 y분의 y 요렇게 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 시그마 x는 결국 뭐야? 표준 편차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라고? 그냥 상수 값이라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뭐 하게 돼? 튀어나가게 되는데, 분산은 앞으로 튀어나갈 때 제곱해서 튀어나가죠. 그래서 시그마 x의 제곱으로 튀어나가서 vx가 남는 거고, 이쪽 똑같이 시그마 y 제곱분의 1의 vy. 그 다음에 공분사는 얘네 둘이 뭐 한 값이? 둘이 곱한 값이 앞으로 튀어나갈 거잖아. 그래서 분자는 2고 둘이 곱한 값 시그마 x, 시그마 y 적어주시고 공분산 x, y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뭐야? 그게 분산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 둘이 무슨 값이야? 같은 값이죠.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분산을 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요만큼이 뭐야? 이게 바로 상관계수죠. 이게 상관계수의 정의잖아. 공분산을 둘의 표준 편차로 나눠라. 그게 상관계수의 정의니까 다시 쓰면은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상관계수가 몇이라고? 0.5라 했으니까 0.5 요렇게 돼서 남아있는 놈들 요렇게 둘이 곱하면 1이니까 계산하면 뭐만 남어? 1만 남아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 뭐야? 표준 편차가 그냥 상수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요렇게 쓰시는 것까지는 되고, 얘가 상수라는 생각만 있으면은 이렇게 쓰는 것까지 되는데, 얘가 분산이고 얘가 상관계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의 정의, 상관계수의 정의, 얘네들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신다면은 답 구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 식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그냥 상수, 그냥 A 이런 게 그냥 나눠져 있는 거야. A분의 X의 분산 구해보세요. 그럼 A제곱분의 1 곱하기 X의 분산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3번 풀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살펴봐야죠. 업무 교육 후에 점수가 증가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과 자유도를 구하래. 그럼 업무 교육 전이 있고 후가 있고 얘네 둘의 차이를 구하라, 차이를 검정하라는 거니까 모평균 차 검정이죠. 그런데 얘네들의 원래 분산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야? 독립 티검정인지 대응 T검정인지를 판단해 줘야죠. 어쨌든 Z검정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T검정을 해야 되는데 모평균 차를 검정하는 T검정은 두 종류가 있다고. 독립 표본일 때는 독립 T검정을 하고 대응 표본일 때는 대응 T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은 위에 얘네는 뭐야? 얘네는 독립 T검정하는 놈이죠. 얘가 SP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는 식이고 여기는 n분의 1, n분의 1 곱해주는 부분이고 얘는 식이 간단해 돼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얘는 대응 T검정에 대한 식이죠. 얘가 바디고 이 값이 뭐야? SD가 돼서 SD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적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식의 꼴만 보고도 어느 검정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으면 뭐야? 8명에 대해서 전후를 조사한 거잖아. 한 사람에 대해서 전과 후를 조사해갖고 그게 차이가 있냐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검정? 대응 T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님 4번이 되는 거죠. 자, 대응 T검정일 때 뭘 구해야 돼? 자유도를 구해야 돼. 대응 T검정일 때는 자유도 어떻게 구해? 사람 수가 8명이면 빼기 1에서 구하는 거죠. 참고로 독립 T검정일 때는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자유도를 구하는 거고 대응 T검정일 때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수, N의 수에서 1 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가 몇이야? 7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값을 구해보라면 계산이 이제 힘들어지지만 이미 보기에서 다 구해놨잖아. 그럼 우리는 요 검정 통계량만 보고도 이게 무슨 검정인지 판단을 내려주시면 돼. 조금 복잡하게 적혀있는 애가 독립 T검정이고 간단히 적혀있는 애가 대응 T검정이라고. 대응 T검정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쵸? 매우 간단하잖아, 식이. 근데 독립 T검정은 이것보다는 복잡하게 생겼죠. 그쵸? 요렇게 생겼잖아.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대응 T검정보다는 검정 통계량 값이 어떻게 돼? 더 복잡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SP제곱이네. 요거는 N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 한 부분이네. 요렇게 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4번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랍니다. 기억, 상관계수는 0 이상 1 이하니 아니죠. 틀렸잖아. 왜 틀렸어?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상관계수가 무슨 경우에도 또 있어? 음수인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상관계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것처럼 절대값이 1인 경우에는 뭐야? 완전한 선형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한 문장이 틀리게 된다. 다음에 니은 y는 x제곱이래. 그럼 얘는 뭐야? 직선의 관계가 없는 거잖아. 2차 관계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고. 그쵸? x가 증가할 때 y는 이쪽 부분에선 감소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뭐해? 증가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제곱의 관계가 있게 되면은 상관계수는 몇이 나와? 0이 나옵니다. 근데 1이 나온다 했으니까 틀렸죠. 1은 언제 나오는 거야? 직선의 선형 관계, 완전한 선형 관계가 있을 때. 직선의 관계 가 있을 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거나 아니면은 직선의 관계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몇이 나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누구만 맞아?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디귿은 뭐야?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디귿 고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뭐 하는 거야?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을 찾는 거니까 결국 뭐 하는 거야, 얘는? 분산, 분석, 표 채우기 문제죠. 근데 분산 분석표에 교호작용까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무슨 분산 분석이야?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죠. 그렇죠? 반복 있는 2A 아노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를 읽고 이제 빈칸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표가 지금 제곱합이 있고 그 다음에 FB를 구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자유도랑 평균 제곱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밀, 비료, 교호작용, 오차 요렇게 있는데 SS 제곱합들은 다 알려줬다고. 12, 60, 24, 48인 걸 알려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구해야 돼? 자유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야죠. 밀은 3종이 있어. 그럼 빼기 1 하니까 자유도는 2. 비료는 4개의 종류가 있어. 그럼 빼기 1 하니까 자유도는 3. 교호작용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둘이 곱해서 구한다고. 그래서 교호작용의 자유도는 6이 되는 거죠. 자, 총 실험 횟수 36회래. 그럼 총 자유도가 몇이야? 35죠. 그럼 35에서 2, 3, 6을 빼면 몇이야? 5 빼고 6 빼니까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구해야 돼? 평균 제곱 구해줘야죠. 나눠주시면 6, 나눠주시면 20, 나눠주시면 4, 나눠주시면 2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F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F값은 다 누구로 나누는데 요 MS 이 값으로 각각의 MS 평균 제곱값들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3, 12가 나오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15가 되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 채우기, 특히 분산 분석표를 채우려면은 누가 중요해? 자유도가 중요하죠. 이 자유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